오감의 세계에서 육감을 가진 존재로 사는 것. 나는 우리 모두가 육감을 갖고 태어난다고 본다. 즉, 보통의 오감의 지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직관적 인식 능력 말이다. 이러한 인식 능력으로는 투시력이나 예지력 등이 있고, 무엇보다 엠피스인 것도 이런 능력에 속한다. 삶의 환경들로 인해 많은 이들이 이 같은 선천적인 육감을 잃어버린다. 우리는 모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그걸 알았다거나 특정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안 경험이 있다. 이것을 보통 직관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진실인지 아는 능력을 가리킨다. 엠패스들이 가진 능력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러한 직관 능력을 잃어버린다. 이러한 육감을 갖고 있는 이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우주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아는 상태로 이 세상에 오지만 자라면서 자신의 직관을 신뢰하지 않도록 배우고 결국엔 그것을 묵살하거나 억누르게 된다. 이런 이유로 많은 엠패스들이 자신에게 육감이 있는지조차 모른다. 나 역시 그랬다. 그러나 임사체험이 내 육감을 다시 활짝 열어주었고 나는 그것이 진짜이며 나에게 늘 있어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이런 측면을 까맣게 잊고 있었지만 한번 되찾고 나자 그것은 너무도 익숙하게 느껴졌다. 심지어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것을 쓰지 않고 살아왔는지 의아해지기 시작했다. 당신 역시 육감이 활짝 열리는 경험을 했을지 모른다. 그런 일은 필요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트라우마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때로는 그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육감이 회복되어 있는 것을 알거나 처음으로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 모든 것과 직관적으로 깊이 연결된 채 태어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육감을 거의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간혹 내면의 알미, 청각이나 시각 같은 다른 감각들만큼 또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들도 있다. 아기들을 생각해보라. 아기들은 눈을 뜨기도 전부터 엄마의 존재를 바로 감지하지 않는가? 반려동물 역시 반려자가 가시거리나 가천거리에 들어오기 한참 전부터 반려자가 곧 집에 도착한다는 것을 감지한다. 나에게는 코스모라는 개가 있었는데 녀석은 매번 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정확히 5분 전부터 현관문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곤 했다. 무엇을 하고 있든지 집안 어디에 있든지 코스모는 내가 집에 도착하기 5분 전 거리가 되면 있던 곳에서 문 앞으로 와 자리를 잡았다. 집에 있는 이들은 누구나 5분 있으면 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5분 거리라 함은 차로 5분 거리, 약 1.6km를 말한다. 그러니 녀석이 내 냄새를 맡았거나 나를 봤거나 내 소리를 들었을 리는 없었다. 우리는 아파트 건물에 살았는데 내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코스모는 아파트 현관문 뒤에 앉아있다가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데니와 나는 코스모의 놀랍도록 예리한 직관에 감탄하면서 정말로 재미있어 하곤 했다. 문화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직관이 진짜가 아니라고 상상의 일종이라고 믿도록 배웠다. 당신은 아이였을 때 아마 상상 속 친구가 있었을 것이다. 그 친구는 당신에게는 실제로 있는 진짜 존재였지만 가족들은 웃으면서 그건 그냥 당신의 상상 속 존재일 뿐이라고 했을지 모른다.
혹은 부모가 당신을 어떤 친척이나 친구에게 가서 안아주라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서 뭔가 좋지 않은 느낌이 들어 당신이 피하자 부모가 당신을 그 사람 앞으로 끌어다 놓으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거나 무례하게 굴지 말라고 말했을 수 있다. 그럴 때 스스로가 어떻게 느껴졌는가?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좀 별나다는 느낌이 들거나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다. 결국 나는 그 일과 함께 내 직관까지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버렸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경험일 것이다. 나에게 메일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도 자기가 그런 걸 표현했을 때 그건 그저 상상일 뿐이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그런 부분을 억눌러 왔다고 털어놓는다. 또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또래들한테 놀림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집이나 학교에서 혼나기도 해서 자기를 감추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의 육감은 다른 5가지 감각처럼 진짜로 존재한다. 잠시 이 점을 좀 더 살펴보자. 만일 당신에게 5감 중 하나가 없다면 당신은 그 빈자리를 명확히 알아챌 것이다. 태어났을 때부터 쭉 눈을 감고 살아야 한다고 들었다고 상상해보자. 눈을 떠서 주변을 둘러보는 건 위험하다고 말이다. 그 결과 비록 시각 대신 그것을 보완해줄 직관, 즉 내면의 눈은 대단히 발달했지만 눈으로 지각되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선물은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 색깔이나 하늘, 무지개를 본 적도, 강이나 산, 나무, 별, 구름을 본 적도 없다. 그런데 어렸을 때 눈을 감고 있어야 한다는 걸 깜빡해서 이따금씩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흘깃흘깃 본 일이 있고 그렇게 본 것을 주변 어른들에게 말했다고 해보자. 그들은 당신 말을 묵살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건 내 상상이야. 이 세상을 알고 싶다면 눈을 꼭 감고 있어야 해. 그렇다면 그 세상은 얼마나 다를지 상상해보라. 모든 발명품과 테크놀로지도 우리가 눈을 감은 채 세상을 알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쪽으로 발달했을 것이다. 당신은 남들과 잘 어울려 살아가고 싶어 눈을 감고 지내는 법을 익힌다. 당신은 남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그래서 시각을 제외하고 직관과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이라는 5가지 감각을 가진 존재로 자랐다. 학교를 다닐 때도 모두가 심지어 교사들조차 눈을 감고 있다. 당신은 졸업을 하고 일자리를 구하고 눈을 감은 사람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한다. 당신은 시력이 없는 이들이 시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세상에서 살고 있고 사람들은 직관은 매우 강하지만 여전히 눈은 감은 채로 있다. 물론 볼 수 있기는 하다. 시각 능력이 있다는 걸 믿기만 한다면, 눈을 뜨기만 한다면 말이다. 이제 상상해보자. 어른이 된 어느 날, 당신은 아이였을 때 봤던 세상이 기억났다. 또 다른 감각이 당신에게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건 상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난 것이다. 당신은 바깥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렴풋하게 기억났고 그 감각을 다시 찾고 싶어졌다. 뭔가 훨씬 멋진 것을 슬쩍 봤던 그 경험을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어렸을 때 경험한 세상으로 돌아가 보기로 말이다. 당신은
밖에서 놀고 있다. 잔디가 당신이 기억하는 것보다 더 푸르다. 졸졸 흘러가는 개울이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이제 보이기도 한다. 길가에는 돌멩이와 덤불도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치지 않고 쉽게 피할 수 있다. 저 멀리까지도 내다볼 수 있고, 그래서 눈으로만 봐도 산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바다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냄새로만 알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볼 수도 있다. 해변에서 멀어질수록 바닷물 색깔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보이고, 가까이 가보니 모래와 바다가 만나 뽀얗게 빛나는 부분도 보인다. 전에는 결코 이해할 수 없던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세상이 얼마나 선명할지 생각해 보라. 이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경험할 때 세상이 얼마나 다르게 느껴질지 생각해 보라. 이제 당신이 발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눈을 떠요. 정말 놀라워요. 우리에게는 육감이란 게 있어요. 어려서부터 억눌러 왔죠. 하지만 그건 진짜예요. 당신도 그걸 쓸 수 있다고요. 겁낼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삶이 더 멋지고 쉬워질 거예요. 당신은 이걸 발견하고 너무나 들떠서 그것을 온 세상에 소리쳐 외치고 싶을 지경이다. 사실은요, 여러분도 눈을 뜰 수 있어요. 삶이 더 쉬워질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아니요, 눈을 뜨면 안 돼요. 그건 몹쓸 짓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에 어긋난다고요. 사람들은 현재 개발 중인 각종 테크놀로지와 거기서 창출되는 수익과 일자리에 당신이 위협이 된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다시 눈을 감으라고 종용한다. 결국 당신도 의구심이 든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틀릴 수가 있겠어? 저렇게 권위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내가 틀렸다고 말하고 있잖아. 그건 내가 상상으로 지어낸 게 틀림없어. 난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 당신은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당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다. 여기에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 다른 누구도 눈을 뜬 사람이 없기에 당신에게는 눈을 뜨고 살아갈 경우 어떤 위험이 닥칠 수 있는지 참고할 만한 정보가 전혀 없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사람이 오직 당신뿐이라면 당신은 외로워지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이 본 것을 적절히 표현할 말도 없을 것이다. 언어는 우리가 내는 소리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만들어지는데 모두가 눈을 감고 있다면 시각적으로 식별될 수 있는 속성들에 붙일 말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가령 아무도 색깔을 본 적이 없다면 각각의 색깔들을 명명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당신은 결국 눈 감은 사람들이 눈 감은 사람들을 위해 만든 세상에서 살고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될 것이다.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그 누구도 인식해 본 적 없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당신이 인식하는 것을 설명할 언어도 없다. 당신은 그게 당신만의 상상은 아니었는지 당신이 착각했던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다. 결국 당신은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다시 눈을 감을 것이다. 내가 볼 때 이 상상 속 시나리오는
많은 엠패스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를 아주 잘 보여준다. 우리는 스스로 오감만을 가진 존재라고 믿는 사람들이 만든 세상에서 오감만을 가진 존재라고 믿도록 교육받은 육감을 지닌 존재들이다. 물론 우리가 닫아버린 감각은 시각이 아니라 우리의 직관이다. 직관은 다른 감각들과 똑같이 강력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혹시라도 고개를 들면 그것을 한갓 상상으로 치부하고 무시하라고 배운다. 우리는 그 부분, 즉 우리가 가진 감각의 6분의 1을 부정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부분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엠패스들과 지극히 민감하고 직관적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이다. 그들은 세상을 헤쳐가는데 도움될 자신의 기본 감각 중 하나를 억지로 부정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워진다. 엠패스들은 정말 다르다. 이 점을 이해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른다. 차이점을 깨닫고 받아들인 것이 바로 그 비결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자신의 경험을 들려준 나의 학생들과 독자들의 도움으로 나는 우리 모두가 특히 나의 동료 엠패스들이 가고 있는 이 여정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진짜 자기 자신이 되는 여정, 스스로의 행복을 해치면서까지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고 챙겨주려고 전력을 다하는 것을 멈추는 여정 말이다. 내 경우에는 엠패스로서의 능력을 온전히 펼치기 위해 굉장히 극적인 경험, 즉 임상적 죽음이 필요했지만 당신은 엠패스의 힘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그에 따른 문제들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죽을 필요까지 없다. 앞으로 이 책에서 나는 내가 써온 방법들, 내 경험, 나와 함께 작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할 것이며 그것들은 당신이 진짜 자기 자신이 되는데, 즉 육감을 가지고 있으며 공감적이고 장엄한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당신은 엠패스가 보통과는 다른 능력을 가진 존재임을 깨달을 것이다. 당신의 민감함은 아름답다. 자, 이런 이분법이 존재한다. 엠패스로서 우리는 우리만큼 민감하거나 공감적이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세계, 내가 죽음 상태에서 갔던 저 너머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시공간 밖에서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그곳에 더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한 그러한 인도를 따르려는 의지도 더 강하다. 이게 바로 우리의 힘이다. 그 더 높은 자아의 목소리를 따를 때 당신의 삶은 마치 마법처럼 펼쳐질 것이다. 당신이 가진 힘을 외부 세계에 내어줄 때 당신은 이러한 내면의 삶을 잃어버리며 당신의 삶은 내리막길을 달리기 시작한다. 이 고통스러운 이분법, 즉 더 높은 소명과 더 높은 자아에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우리의 힘을 외부에 줘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엠패스들은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한다. 고통을 덜 수만 있다면 무엇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깊은 자각과 소명을 갖고 있는데도 오감의 세계에 순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배반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엠패스들은 내면의 고통을 피하는 방법으로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 약물 의존 등에 빠질 수 있다. 세상에서 내면의 고통을 가장 심하게 느끼는 게 누구일까? 바로
엠패스들이다. 임사체험을 하기 전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당시 그 내면의 비평가에게 내 힘을 내줬었다. 나는 내 민감성을 틀어막았고 그때부터 길이 빗나갔다. 엠패스들은 가끔 자신의 민감성을 틀어막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당신의 민감성은 육감의 세계를 열어준다. 그것은 저 너머의 세계에 연결되어 있다. 자신의 민감성을 틀어막는다면 당신은 그 다른 영역에서 오는 것들을 틀어막는 셈이다. 관건은 스스로가 자신의 힘을 외부 세계에 내주고 있지 않은지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을 자신의 내면 세계에, 자신의 더 높은 자아에게 주기 시작하는 것이다. 현재 나는 아주 의식적으로 내면으로 향하면서 계속해서 나의 내면에 조율하고 있다. 내가 얻은 것들을 세상과 나누는 이유는 당신 역시 당신 내면의 자아에 조율하는 법을 배우길 바라기 때문이다. 이것이 당신의 구원이다. 이것이 당신의 목적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 삶의 방향을 돌려 세상의 보탬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그토록 다정하고 친절하고 통찰력 있고 너그럽게 만드는 재능들, 저 너머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도록 하는 재능들을 온전히 발휘하는 방법이다. 유명한 이탈리아 화가 미켈란젤로가 생각난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거친 대리석 덩어리에서 그토록 아름다운 천사상을 조각해낼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천사는 늘 거기 있었습니다. 난 그저 대리석을 조금씩 깎아내 그 천사를 풀어준 것뿐이죠. 그러니 이 점을 잘 생각해 보라. 만일 당신의 민감한 자아가 밖으로 나오려고 애쓰고 있는 대리석 안에 그 천사라면 당신 내면의 신비가에 계속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진짜 해답이 당신이 덕지덕지 쌓아올린 층들, 즉 그 대리석을 그저 조금씩 깎아내 마침내 스스로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라면 층을 더 두껍게 쌓아 그 천사의 재능을 대리석 안으로 더 깊이 밀어넣기보다는 그 재능을 갈고 닦는 법을 배우는 게 더 이롭지 않을까? 당신의 재능을 받아들이기 위한 명상. 이 명상은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고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보라.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당신은 이 말들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당신의 아름다운 진짜 모습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나는 내 민감함을 강점이자 특별한 능력으로 본다. 그것은 나 자신의 일부분이다.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나는 더 이상 나를 혹은 내 민감한 본성을 받아들이기 위해 다른 이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민감한 영혼이라는 이유로 내게 등을 돌리지도 나를 책망하지도 않는다. 내 민감함에는 목적이 있다. 내 영혼이 내가 이런 것을 경험하도록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다. 민감함은 귀한 보석이며
나는 그것을 지니게 되어 영광스럽다.